60세가 넘어도 아직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면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만 정말 긴 세월을 함께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작은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중 5가지 이상을 지금도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오래 활기차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말하는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라는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사회성과 활동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능력들입니다. 자, 이 중에 몇 가지를 지금도 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하나. 잃어버린 물건을 금세 찾아내는 기억력과 문제 해결력.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열쇠나 안경, 휴대전화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거나 설령 잠시 있더라도 5분 이내에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솔직히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나 안경 열쇠를 찾느라 집안을 뒤적이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가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머릿속으로 걸었던 동선을 되짚어가며 침착하게 찾고 결국 금세 찾아낸다면 이는 단순히 건망증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 해결 능력이 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순발력과 공간 기억 능력은 서서히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이런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뇌 건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려 곤란한 경험이 많다면 한 곳만 정하기 습관을 들여보세요. 열쇠나 안경, 휴대전화 같은 자주 쓰는 물건을 반드시 한 자리, 예를 들어 현관 옆 작은 선반이나 거실 책장 한쪽에만 두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기억하게 되어 마치 마법처럼 더 이상 허둥대며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일상의 효율을 높이고 뇌를 꾸준히 단련시키며 나이와 상관없이 또렷한 기억력과 문제 해결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2.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도 잃지 않는 침착함과 마음의 여유. 살다 보면 꼭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시비를 거는 옆집 이웃, 말끝마다 불평을 늘어놓는 친척 마트 계산대에서 끝없이 투덜대는 사람까지 일상 속에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으며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감정 지능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심장 건강이 좋아지며 장기적으로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함께 지켜야 하는데 바로 이런 태도가 그 핵심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일은 내 무대가 아니고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불친절이나 거친 태도는 내 삶의 가치와 품격을 무너뜨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착함을 지키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건강과 품위를 동시에 지켜내는 것입니다. 셋, 음악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유연함과 생기 나이가 들어도 음악이 들리면 어깨가 살짝 들썩이거나 발끝이 박자를 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큰 무대에서 화려한 춤을 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브레이크 댄스를 하거나 공중제비를 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여전히 음악에 반응하고 그 리듬을 즐길 수 있는 마음과 여유입니다. 의자에 앉아 상체를 가볍게 흔드는 것만으로도 또는 발끝을 조용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는 충분합니다. 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의 건강 균형 감각 그리고 기분을 한꺼번에 끌어올려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춤을 추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되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활력이 오래 지속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순간 뇌에서는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춤을 췄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보세요. 굳이 서서 추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어깨를 흔들거나 발끝으로 리듬을 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하루를 밝히고 내일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음악에 몸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나이가 아닌 마음으로 사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넷, 낯선 일을 웃게 만드는 재치와 사회적 감각기를 걷다가 혹은 시장이나 마트 계산대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잠깐 눈이 마주친 적이 있나요? 그 순간 가벼운 농담을 건네거나 웃음 짓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져서 상대방이 피식 웃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계산대의 직원 음식점을 서빙하는 종업원 줄을 서 있는 옆 사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까지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머리가 빠르게 반응하고 성격이 매력적이며 자신감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은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과 웃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마음과 뇌가 모두 건강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혹시 오래전부터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오늘이 좋은 기회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엉뚱하지만 귀여운 칭찬을 해보거나 대화 속에 살짝 웃음을 묻혀보세요. 그 작은 시도가 상대방 하루를 환하게 만들 뿐 아니라 스스로의 하루도 한결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개한 4가지 중 몇 가지를 직접 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오래 사는 습관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경이나 물건을 잃어버려도 금세 찾아내는 기억력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는 마음 음악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낯선 사람을 웃게 만드는 재치까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다음 3가지는 아마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큼 특별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젊고 또렷하며 활기찬 삶을 지키는 예기치 못한 방법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3가지 놀라운 능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5. 예전 물가를 또렷하게 기억하는 오래된 기억력의 힘. 가끔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집어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나요? 그러고는 옆에 있던 사람에게 심지어 묻지도 않았는데 이거 예전에는 몇천 원밖에 안 했는데 하고 말한 적이 있다면 이는 결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는 아직도 뇌 속의 긴 시간, 축이 선명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름이나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만이 좋은 기억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의 흐름 속에서 가격시기 변화 등을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은 뇌가 여전히 연결고리를 만들고 중요한 세부사항을 지켜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 주유소에서 넣었던 휘발유 가격 80년대 빵집에서 사 먹던 식빵 한 덩이에 갑동네 영화관 입장료까지 정확히 기억한다면 뇌는 여전히 예리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해 젊은 사람들에게 그때는 더 쌌다고 말하는 순간에 은근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과거의 물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현재와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뇌 건강과 장수의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잊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지만 생활과 연결된 기억들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그 얘기 또 하세요 하고 눈을 굴린다 해도 마음속으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오래 살 거야. 이 유쾌한 한마디가 살아온 세월을 지켜준 나만의 뇌 건강 증명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6. 바닥에서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균형 감각. 솔직히 바닥에 앉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시 일어날 때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동작이 은근히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여전히 의자나 벽가구 3개쯤을 붙잡지 않고도 또 아이고 하는 소리를 내지 않고도 바닥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면 이는 놀라운 신체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리 근육이 단단하고 관절이 유연하며 몸의 균형 감각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 결과에서도 손을 쓰지 않고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평균 수명이 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앉았다 일어나기 테스트는 전신의 움직임과 체력 균형 유연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이 동작이 힘들게 느껴진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바닥에 앉았다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무겁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반응하고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리 힘은 물론이고 넘어짐을 예방하는 균형 감각까지 함께 강화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바닥에서 홀로 일어났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혹시 그 기억이 오래전이라면 오늘이 그 감각을 되찾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분들은 그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7.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사교성과 그 힘.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다면 이미 오래 사는 비밀 중 하나를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능력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강력한 장수 요인입니다. 외로움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흡연보다도 잘못된 식습관보다도 더 심각하게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화를 시작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인생의 길이에 보너스 시간을 더하는 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기 쉽습니다. 오래된 이웃이 이사를 가거나 가족이 바빠지고 오랜 지인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동네 모임에 참여하거나 아파트 앞마당에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과 짧게라도 농담을 주고받는 것처럼 사소한 사회적 연결을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은 뇌가 더 오래 또렷하게 유지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면역력까지 강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은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훨씬 더 즐겁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 것이 언제였나요?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을 떼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큰일을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새로운 취미 교실에 등록하거나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래의 당신이 오늘의 용기에 고마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60세가 넘은 지금도 여전히 이 7가지를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 건강하고 오래 사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려도 5분 안에 금세 찾아내는 기억력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음악에 맞춰 어깨라도 살짝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함 낯선 사람을 웃게 만드는 재치, 예전 물가를 또렷하게 기억하는 오래된 기억력 바닥에서 힘들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튼튼한 다리와 균형 감각,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관계를 지켜가는 사교성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뇌와 몸 마음이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이 중 몇 가지를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인생을 연장하는 능력을 간직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젊음과 활력을 지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또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누가 봐도 자신이 은근히 시간을 거꾸로 걷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젊음을 잃지 마시고 움직임을 멈추지 마시며 무엇보다 웃음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오래 사는 가장 아름다운 비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 이후에도 많이 걸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습관이 오히려 몸의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걷는 것이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최근 전문가들은 오직 걷기에만 의존할 경우 관절이 약해지고 핵심 근육들이 점차 약화되며 부상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생각을 바꿔보면 걷기는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꼭 필요하죠. 하지만 햇빛과 영양 튼튼한 뿌리가 없으면 식물은 결국 시들고 맙니다. 이른이 넘으면 우리 몸도 단순한 반복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자극과 지지 목적 있는 훈련이 더해져야 근육이 유지되고 민첩성과 자립 능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걷기만을 계속 고집하면 관절이 닳고 근육이 줄어들며 오히려 약해지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의사 김준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걷기 외에도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통증을 줄이며 활기찬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노화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하나. 근력운동 노화를 늦추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지만 걷기는 몸을 움직이게 할 뿐 몸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일흔을 넘긴 이후부터 우리 몸을 조용히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라 바로 근육이 사라지는 현상, 즉 근감소증입니다. 이 변화는 40부터 이미 시작되고 70이 되면 그 속도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3세 김순애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5,000보 이상 늘 부지런히 움직이며 자신은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계단 2칸을 올라서려는 순간 무릎이 휘청이며 그대로 넘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뼈에는 금이 가지 않았지만 그 순간 김 어르신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는 쓰러졌을까?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엉덩이, 허벅지, 뒤쪽 팔, 복부 같은 중요한 근육들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이런 근육들은 일정한 저항을 받아야 비로소 유지되죠. 꾸준히 걸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자극은 한정적이었고 몸은 조용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작고 소박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물병을 아령처럼 들며 팔을 들어 올렸고 양치질을 하면서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6주가 지나자 눈에 띄게 변한 것은 거울 속 몸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균형감이 살아나면서 작은 돌부리에 발이 걸릴까 두렵던 감정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몇 년간 혼자 열 수 없던 꽉 닫힌 병뚜껑조차 다시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절대 근육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단단한 의자에 앉은 채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 보는 겁니다. 힘들게 일어선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작고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근육을 다시 깨워야 할 때라는 말이죠.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극에 반응합니다. 단 10분, 일주일에 3번. 꾸준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노화로 인한 신체 저하를 눈에 띄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기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내 몸 자체 고무 밴드 하나 혹은 부엌에 있는 국물 통조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균형 감각과 몸의 안정성. 이것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여든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생존의 조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평생 걸어왔는데 균형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익혀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연습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70세 이후 노인 입원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기나 당뇨가 아닙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무너지는 균형 감각이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짐으로 이어지고 그 한 번의 사고가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76세 박도식 어르신은 은퇴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동네를 당당히 걷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인사하며 활기차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인도에서 보도턱을 내려오다 순간 발이 멈칫했고 몸이 앞으로 쏠리며 도로에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병원에서는 더 많이 걸으라는 말 대신 의외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균형은 걸음이 아니라 훈련으로 유지됩니다. 의사는 박 어르신에게 단 3가지 동작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발 들고 서 있기, 뒤꿈치와 발끝을 나란히 두고 걷기,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옆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안에서 의자나 벽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걸을 수 있었고 발끝이 닿는 감각이 살아나면서 자신감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전정기관 발목에 안정근육 몸의 위치를 인지하는 고유 수용 감각이 충분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나 벽 근처에 서서 한 발을 들어 10초간 균형을 유지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고 다시 시도해보세요. 중심이 흔들린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균형 훈련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작은 훈련이야말로 넘어짐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째, 유연성과 움직임. 삶은 결코 일직선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걷고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매일 같은 방향 같은 동작만을 반복합니다. 걷기는 다리를 움직이게 해주지만 굳어가는 관절을 풀어주진 않습니다. 굽어진 등을 펴주지도 않고 목을 돌려 뒷자리를 확인하게 해주지도 않죠. 일흔이 넘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뻣뻣해진 건 나이 탓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덜 써서 굳어진 것일 때가 많습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78세 윤정자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꽃을 무척 사랑하셨고 마당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차를 운전하던 중 사이드 미러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려 했는데 움직임이 어색하고 답답했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분명한 불평함이 있었습니다. 병이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고 관절이 굳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리치료사는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동작들을 매일 반복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려보기, 팔을 부드럽게 앞으로 휘저어보기, 발끝을 손으로 터치해보기, 의자에 앉아 천천히 상체를 비틀어보기. 처음엔 작고 사소하게 느껴졌던 이 동작들이 30일이 지나자 윤 어르신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고 다시 꽃삽을 들고 꽃집 사이를 오가며
흙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죠.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인생은 곧은 선이 아닙니다. 뒷자리에 손을 뻗어 무언가를 꺼내야 할 때, 넘어지는 컵을 재빨리 잡아야 할 때, 욕실에서 몸을 틀어 발을 들어야 할 때,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몸의 회전력과 가동성이 필요한 진짜 일상입니다. 지금 간단한 셀프 체크를 해보세요. 편하게 서서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돌린 후 오른쪽으로도 돌려보세요. 혹시 당기거나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더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요. 체조 선수처럼 유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상 속에서 불편함 없이 품위 있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유연성이 곧 삶의 여백을 만들어주고 자립의 시간을 더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넷째 몸의 중심과 자세. 허리를 곧게 세우고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내는 비결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해도 등이 곧아지고 자세가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깊은 속 근육, 즉 코어 근육이 거의 자극되지 않습니다. 70세를 넘기면 이 깊은 근육들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초가 금이 간 집처럼 어느 순간부터 어깨가 앞으로 굽고 허리가 아프고 몸 전체가 앞으로 무너지듯 기울어집니다. 경기 안성시에 사는 76세 이영세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늘 꼿꼿하게 앉고 걷는 자세로 주변의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지냈지만 최근 들어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짧은 산책 후에도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따라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숙여진 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의 말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딸의 권유로 방문한 자세 클리닉에서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자세 위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코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약이나 수술이 아닌 일상 속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하루에 단 2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뒤꿈치, 엉덩이, 머리가 벽에 닿도록 서 있기. TV를 볼 때 앉은 채로 천천히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 그리고 배를 천천히 조이며 깊은 호흡을 반복하는 복부 코어 호흡.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고 호흡이 훨씬 편안해졌으며 속쓰림까지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세는 단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와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코어는 단지 배에 있는 복근만이 아닙니다. 몸속 깊은 안정근 호흡을 돕는 횡격막 골반과 척추를 감싸는 근육 전체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은 걷기만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서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머리, 어깨, 엉덩이, 그리고 꼬리뼈까지 동시에 벽에 닿게 해보는 겁니다. 혹시 한 군데라도 닿지 않거나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정렬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말이죠. 자세란 단지 곧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프지 않게 움직이고 숨을 편안히 쉬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 즉,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나이에 상관없이 연습을 통해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비싼 기구나 헬스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금의 시간과 꾸준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애정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관절을 아끼는 움직임. 걷기는 많은 분들이 부드럽고 관절에 좋은 운동이라고 믿는
대표적인 일상 습관입니다. 그러나 정말 항상 관절에 무리가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른을 넘긴 후 단조롭고 반복적인 걷기는 오히려 관절을 지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마모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9세 조기현 어르신은 평생 등산을 즐긴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하루 5km를 걸으며 건강을 유지해왔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뻐근하고 발목에 시큰거림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정형외과 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연골이 얇아지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지하는 근육 없이 걷는 건 바퀴가 틀어진 채로 자동차를 계속 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걷는다면 마모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 말을 들은 조 어르신은 과감히 일주일 중 2번의 걷기를 수중 운동으로 바꾸고 일요일마다 실내 자전거를 천천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TV를 틀어놓고 의자에 앉아 가볍게 요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무릎 붓기가 확연히 줄었고 다시 산책에 나설 때 예전처럼 긴장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작았지만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걷기는 분명 건강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지지하는 근육 없이 같은 패턴으로만 반복될 경우 오히려 무릎, 엉덩이, 발목의 관절에 부담이 누적되고 그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걷고 난 뒤 관절이 뻐근하거나 굳는 느낌이 드시나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부력이 체중을 덜어주기 때문에 관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태극권처럼 흐르듯이 부드러운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저항밴드 운동, 실내 자전거나 가벼운 일리프티컬 운동도 관절을 보호하며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쓰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 보는 겁니다. 무릎이나 엉덩이에 찌릿한 통증이나 무거운 느낌이 있다면 이미 그 부위가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절을 보호한다는 건 운동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더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몸을 아끼는 방식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잘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천천히 되짚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걷기만이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어온 건 아닐까요? 물론 걷기는 좋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심장이 활기를 얻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걷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련되지 않고 균형 감각은 도전받지 않으며 굳어진 관절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관절을 지탱해줄 근육 없이 계속 걷는다면 오히려 마모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른이 넘은 이후 우리 몸은 좀 더 섬세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 낙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균형 훈련, 굳은 몸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가동성 훈련, 자세와 호흡을 살리는 코어와 정렬, 그리고 관절을 보호하는 저충격 대체 운동까지. 이 5가지 영역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삶의 전략입니다. 5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크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입니다. 오늘 들으셨던 정순의 어르신, 박도식 어르신, 윤정자 어르신, 이영세 어르신, 그리고 조기현 어르신의 이야기처럼요.
이분들은 극적인 변화보다 아주 작은 시도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 일주일 3번. 그 작고 조용한 선택이 삶을 바꿔놓은 거죠.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5가지 영역 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코어와 자세 바로잡기를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에게요.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 60세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시니어들의 공동체. 당신도 그 안에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게 호기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며 살아가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마음을 열수록 오히려 관계가 복잡해진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진심을 나누고 싶어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솔직해지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불편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65을 넘기고 나서야 이 사실을 몸으로 겪으며 배웁니다. 그게 가족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원래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의견 감정이 한꺼번에 얽혀 있죠. 그래서 모든 걸 꺼내놓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걸 솔직히 말하는 것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그것이 가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용히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꼭 말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시기의 평온은 그만큼 지켜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조언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65 이후에 직접 느끼고 배운 마음속에 간직해두는 게 더 현명했던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비밀스럽게 살자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하자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지나치게 많은 걸 말한 뒤에 마음이 지치거나 그 순간 말하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꼭 닿았으면 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라면 환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남은 시간을 품위 있고 평온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가고 싶은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신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족에게는 투명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고 서로 오해도 줄일 수 있다고 믿어왔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모아온 것,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다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안심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은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더군요. 그 재정의 커튼을 한번 열고 나면 가족 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은근히, 또 어떤 때는 아주 빠르게요. 서울 도봉구에 사는 정성규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올해로 81세 퇴직한 기술자로 평생 알뜰하게 살며 투자도 조금씩 해온 분입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죠. 몇 년 전 마음 편히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두 아들을 불러놓고
본인의 모든 재정 상황을 설명하셨답니다. 통장 잔액, 국민연금 주택 소유 현황, 그리고 유산 분배 계획까지. 엑셀 자료까지 출력해서 얼마나 잘 관리해왔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안도와 고마움을 기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수많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이렇게 큰 집에 계세요. 건강이 걱정인데 요양시설로 옮기는 건 어떠세요?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어떤 대비가 되어 있나요? 심지어 한 아들은 혹시라도 상황이 생길까봐 같이 살면서 재정을 함께 관리하겠다고 제안했답니다. 물론 다들 걱정과 사랑에서 나온 말들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 어르신은 점점 숨이 막히는 듯 단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 누군가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할 것 같은 분위기.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드러난 순간부터 모든 소비가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비행기를 타는 게 맞나요? 안마의자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신발 한 켤레를 사도 누군가의 말이 따라왔습니다. 정 어르신이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들들이 무관심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면서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한번 열어버린 문은 다시 닫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착한 가족이라도 본의 아니게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평소 연락도 없던 친척들이 갑자기 얼굴을 비추고 생일도 기억 못하던 손주가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필요합니다. 유언장, 위임장, 믿을 수 있는 관리인을 정하는 것,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기상조의 공유는 오히려 불필요한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누군가는 대신 결정을 하려고 하기도 하죠. 사생활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통장 내역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새로운 TV를 샀는지, 왜 어떤 단체에 기부했는지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돈은 당신의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일하고 참으며 혼자 감내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공유는 꼭 필요할 때 꼭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시면 됩니다. 재정이 가족의 대화 주제가 되는 순간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결코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주제 하나를 짚어보려 합니다. 바로 건강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요. 무릎이 조금씩 욱신거리기 시작하고 밤잠이 편치 않으며 어떤 날은 그냥 영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어쩌면 당연한 노화의 과정이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몸 상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지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날 걱정해 주겠지. 그런 믿음으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나 손주들은 관심 있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허리가 좀 뻐근하네 라든가 아침에 잠깐 어지러웠어 같은 말. 우리에겐 그냥 그날그날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녀나 손주들에게는 그 말들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그렇기에 그 사랑이 걱정으로 그리고 때로는 과잉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느끼기엔 별일 아닌 불편함도 그들에겐 심각한 신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6세의 이정숙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살고 계시지만 매일 아침 작은 정원을 가꾸고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며 동네를 산책하는 분입니다. 어느 날 주말 내내 정원 일을 한 뒤 딸과 커피를 마시며 어깨가 좀 결린다고 툭 이야기했답니다. 그 한마디에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리치료를 예약하고 하루 2번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으며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알아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겠죠. 하지만 이 어르신은 당황스러웠다고 말합니다. 마치 갑자기 약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고요. 그 후 딸은 그거 들 수 있으시겠어요. 밤에 운전은 안 하시는 게 어때요? 같은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이정숙 어르신은 점점 자신의 생활이 가족의 판단 아래 놓여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어깨가 결린다는 말 한마디가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이렇듯 건강 이야기를 과하게 나누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무심코 나눈 말이 가족의 인식 속에서 나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은 한번 자리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진단받은 질환이나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의 건강 문제라면 가족과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가족의 도움이 꼭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사소한 통증, 관절, 뻐근함, 잠 못 든 밤들까지 모두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걸 말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의 나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체로 잘 지내고 있는데 가족들은 내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내 자유는 줄어들고 판단은 타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지속되면 관계 자체도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평생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그냥 나이 탓인지, 무엇이 정말 이상 신호인지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누군가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감정적인 공간입니다. 자꾸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삶 전체가 점점 불편함 중심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어디가 아프고 뭐가 힘들고 무엇이 안 된다는 이야기만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혜롭고 여전히 웃고 여전히 일상을 누리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기쁨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작은 불편함이 나의 이야기를 덮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물론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고 증상을 기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에게 이야기할 땐 조금 더 신중해도 좋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려는 이유는 진짜 가까워지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내 독립성을 스스로 줄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자문해보세요. 진짜 평화는 모두가 나를 걱정해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심으로 이건 괜찮다고 느낄 때 오는 것입니다. 그건 회피가 아닙니다. 그건 존엄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겪으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 하나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가족 간의 갈등에 끼어드는 일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오해를 숱하게 보게 됩니다. 자식들끼리 멀어지고 형제끼리 돈 문제로 얼굴 붉히고 사돈 간에 서운함이 쌓이고 다 끝난 줄 알았던 옛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인 우리는 그 틈에 끼어 무언가라도 해보려는 마음이 듭니다. 조언을 건네고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고 중재해보려 애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특히 가족 문제에서는 침묵이 무능이 아니라 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실감하게 만든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제 지인 80세의 김말순 할머니는 동네 산책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인데 주변에서 늘 의견을 묻는 어른스러운 분입니다. 어느 날 딸 집에 들른 자리에서 5살 된 외손자가 장난감을 치우지 않고 있기에 아주 부드럽게 이제는 스스로 정리해보게 하면 어떨까 하고 한마디 하셨답니다.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고 잔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꺼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표정이 굳었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이후 전화도 뜸해지고 초대도 끊겼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한마디 말이 이토록 큰 거리감을 만들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결국 다시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가족 사이의 갈등이나 민감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일은 아무리 조심스러워도 상대의 감정 필터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서 말했지만 듣는 쪽에서는 비판이나 편들기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자식들 사이의 다툼에 중간에서 조율하려다 오히려 둘 다 삐쳐버리는 경우, 며느리의 양육 방식이 걱정돼 조심스레 말했더니 아들이 점점 멀어지는 경우, 반복해서 돈을 빌리는 친척 이야기를 했다가 괜히 문제 키운 사람이 되는 경우, 한마디로 입을 열면 도와주려던 마음보다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말은 갈등의 본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상황이 지나간 후에도 내 말 한마디가 문제의 핵처럼 남아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번 말에 관여하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해결자가 아니라 갈등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갈수록 나를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싸움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을 깊이 사랑하더라도 모든 문제에 끼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 있어주되 안으로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가장 강력한 말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혹은 난 편들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면 곁에 있을게. 그리고 나서는 내려놓는 겁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부딪히고 실수하고 배우도록 두는 것.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순간에는 도와주는 것 같아도 결국엔 평화를 가져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평화는 내 감정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폭풍의 눈처럼 조용하고 단단한 존재로 주변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는 자리에서요. 그게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기에 알게 된 불필요한 싸움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내가 나의 중심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말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말이 되기도 한다는 걸요. 그러니 이젠 물러설 줄 아는 용기 바라보기만 하는 지혜, 혹은 조용히 기도하는 침묵을 선택할 자격이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쯤 되면 평화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경험했고, 충분히 배웠습니다. 수많은 명절 다툼, 오해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 가장 따뜻한 사랑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켜봐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한 번쯤은 이야기해봐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다툼보다 조용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훨씬 더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 바로 후회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마음속에 몇 개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사람도 인생을 잘 살아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속 깊이 들여다보면 그때 그 선택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하는 마음 하나쯤은 품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친 기억, 끝내 가지 못한 여행,
말하지 못했던 진심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 그 모든 장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서 더 선명해지곤 합니다. 그렇게 꾹 눌러 담았던 기억들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손주와 산책하면서 혹은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며 스쳐 지나가는 말 속에 불쑥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후회라는 감정은 꼭 말로 꺼내야만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9세의 박정희 할머니는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남편의 오랜 병수발도 함께 했던 분입니다. 자식 넷을 키워내며 누구보다 바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셨죠. 어느 늦은 오후 막내딸과 동네를 산책하다가 문득 한숨과 함께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가끔은 젊었을 때 여행의 꿈을 놓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싶어. 아주 조용한 말투였고 누구를 탓하려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생각 하나, 마음 한구석의 흔들림을 솔직하게 흘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딸은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데 그 희생이 자신들 때문이었나 싶어서 괜히 죄책감이 들었다고요. 내가 엄마의 꿈을 막은 건 아닐까? 내가 그분의 청춘을 가둬버린 건 아닐까? 딸은 그렇게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후회의 위험한 면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조용히 반성하거나 아쉬움을 표현한 것일 뿐인데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더 오래 일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은 자녀에게 네가 부족했어 로 들릴 수 있고 다른 동네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은 너희와 산 곳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인간적인 솔직함을 표현하려는 것뿐인데 사랑하는 이들은 거기서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읽어버리곤 합니다. 더 나아가 후에 대해 자주 말하다 보면 가족들은 우리를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늘 지난 시간을 그리워하는 사람, 지금보다는 옛날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생기고 때로는 우리를 이젠 끝난 사람처럼 다루려 하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말투, 지나친 배려, 마치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유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행동들. 실제로 우리는 아직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선 때문에 점점 위축되고 스스로도 과거에 얽매인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후회는 진짜입니다. 감정은 거짓이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돌이켜 생각할 것도 많아지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모두 말로 꺼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마음속에서만 간직하는 것이 더 깊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소중해서. 후회도 삶의 일부이고 그 깊이를 지닌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꺼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바꾸어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대신 그 시간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라고요. 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지만 전하는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아쉬움에 머물고 다른 쪽은 성장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걸어온 길을 후회 없이 존중하면서도 듣는 이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도 있고 선택의 후회도 있고 포기한 일도 있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도 지켜낼 수 있도록 말이지요. 감정을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나와 가족 사이의 정서적 공간만큼은 스스로 지켜낼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평온은 과거를 고치려 애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조용히 품고 살아가는 태도에서 옵니다. 사람들에게 굳이 이해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삶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공정함이나 투명함을 이유로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본인의 유산 계획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나중에 싸움이 없지. 유산 가지고 의심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밝혀두는 게 좋아.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유언장을 준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법적 권한을 위임하고 자산 정리를 해두는 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얼마나 미리, 얼마나 자세히 나누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집을 팔아서 어떻게 나눌지,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넘길지까지 지나치게 일찍 공유하는 건 때론 평화를 주기보다는 조용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83세의 전혜숙 어르신은 은퇴한 간호사로 평생 절약하며 알뜰하게 살고 자식 셋을 키워내신 분입니다. 자식들에게 헷갈림이 없도록 또 혹시라도 서운함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계획을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파트를 팔 계획, 예금 통장의 분배 방식 장롱 안에 있는 오래된 유품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해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아들은 갑자기 전화를 자주 하더니 지금 집값이 괜찮을 때 매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꺼냈습니다. 서울을 떠나 살고 있던 딸은 왜 자신은 오랫동안 엄마 곁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다른 형제들과 같은 비율을 받느냐며 은근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불편하고 서운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전혜숙 어르신이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남겨줄 돈으로 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더라.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아무리 정직하게 나눈다 해도 자산 이야기는 결국 기대와 계산 비교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공개한다는 생각이 사실은 불씨를 뿌리는 시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들이 유산 계획을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집 어차피 팔 거면 왜 아직도 거기서 살아? 그 돈 아껴서 손주들 대학 등록금에 보태주면 좋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해외여행은 좀 사치 아니야.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눈빛 말투 망설임 속에 그 판단들이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분위기는 결국 내가 평생 걸어온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무엇을 사든 어디를 가든 무슨 계획을 세우든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붙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로운 노년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법적 준비는 필요합니다. 유언장 대리인 지정 명확한 문서 정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곧 협상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와도 거래하지 않아야 할 삶입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유언장을 미리 보여줄 의무도 없고 당신의 계획을 일일이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혹은 주지 않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진짜 평화는 얼마나 나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나 자신답게 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태도로 삶을 견뎌왔는가, 그리고 자식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꾸준히 보여준 사랑이야말로 진짜 기억에 남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돈 이야기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당신의 삶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과연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물려받을 무언가로 보고 있는 걸까? 자산 계획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남은 시간을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타인의 판단이나 간섭 경쟁의 그림자 없이 나의 황혼기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때론 침묵이 최고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오래 남았으면 하는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고 힘이 되어주고 조언을 건네고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넘어 당신의 평온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나이에 평온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삶의 조건입니다. 조용한 공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권리. 때로는 그 평온을 지키는 방법이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간직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두려워서도 아니고 가족을 못 믿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압니다. 적당한 거리와 침묵,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진심은 나누는 것이 좋고 또 어떤 진심은 내 마음 안에 고이 간직하는 게 더 값진가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앞으로는 나만 알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삶의 평온이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지켜내는 선택이라는 걸 아는 따뜻한 어르신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당신의 마음을 돌보고 당신의 평온을 아끼며 늘 기억하세요. 그 모든 걸 누릴 자격은 이미 충분합니다.